자, 실전 모의고사 지금 5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5회인데요. 이제 8번까지 했고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면 이제 다음 글의 구조를 바르게 분석해라. 글의 구조.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기역부터 지금 미음까지 되어 있는 거, 각 문장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봐라. 아, 이거 우리, 그쵸? 여러분들 어렸을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파악하면 머리가 뻐개져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쵸? 자, 기억은 니은의 구체화이다. 그럼 기억하고 니은만 보면 되는 거고, 구체화인지, 구체화의 개념이 뭐냐? 한번 볼까요? 구체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구체화는요, 사례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보세요. 언론은 정확해야 된다. 언론이 정확한다는 것은 언론의 1차적인 책임이다. 자, 지금은 언론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 요거 앞부분에 언급한 거고, 요게 추가가 됐죠.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확해야 한다는 거에 요게 이제 내용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는 이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차가 아니고 부연. 자, 디귿 한번 봅시다. 2번. 디귿은 기억의 예시.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언론은 있는 현실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예시예요? 아니네요. 그렇죠? 구체화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리을과 디귿은 일반적 진술이다. 한번 볼까요? 리을과 디귿. 디귿은 지금 방금 읽었죠.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만약 언론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현실을 그릇되게 알 수밖에 없게 된다. 일반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태양은, 그쵸?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것처럼 과학적 지식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일반적 진술이냐?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면 물음표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자, 리을과 미음은 왜요? 바르게 분석 맞는 말이 하나니까. 그쵸? 자, 리을과 미음은 기억의 논거이다. 그럼 논거가 뭐냐? 논리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면 기억은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을 타당하게 만드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리을하고 미음으로 보면, 자, 만약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릇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우리는 언론의 오도돼서 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은 정확해야 돼요. 근거가 되겠네요. 논거 정답 4번.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일반적 진술이 아니면 뭐예요? 아까 했죠?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읽어보니까 1차적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요. 그쵸? 언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언론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상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리을은 예, 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번 선택지 일반적 진술 안 되겠네요. 그쵸? 9번 해결됐죠? 10번 가볼까요? 자,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 자, 문학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 3가지를 올리는 걸 보면, 꽤 많이 질문이 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를,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요. 문학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보면 돼요.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면 돼요. 네. 이게 이렇게 쉽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라는 건 이제 제목을 먼저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 이원섭이라는 이 시인분이 제목을 시로 다른 건 이게 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하고. 그러면은 뭔가 시하고 관련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면 시적 화제의 상황이나 정서와 연관지래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았대요. 거리가 먼 거, 잘못된 거 찾아봐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와 관련되어 있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은가루, 인양. 이렇게요. 은가룬, 인양을 합친 거죠. 은가루 같아요. 하얀색이죠. 하이하니. 시각적 심상을 사용합니다. 이거 시각적 심상. 눈 내린 들판에 이제 눈이 내렸어요. 은가루처럼 하얀 눈이 내렸어요. 철쭉 같은 붉은 피로, 붉은 피예요. 역시 시각적 심상, 붉음과 얘는 색채 대비. 그죠? 색깔이 차이가 나면서 붉은이 강조가 되죠. 물들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들판이 있고 붉은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뭔가 잔인해요. 그죠? 화살에 맞은 곰이 다를 거. 화살에 맞은 곰이에요. 이 곰이 피를 막 질질질질 흘리면서 하얀 들판을 오고 있습니다. 저 다리 끌고 헐떡이면서 달려가듯 뭐 고통을 받고 있네요. 이 곰은. 그죠?
내 펜이, 가듯 내 펜이. 이거 시 쓰는 행위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요거 화살에 맞은 곰이, 그쵸? 헐떡이면서 가는 건 누구예요? 시인 자신. 시적 화자야. 그죠? 시적 화자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시 쓰는 과정. 그러면은 이 눈이 내든 들은 뭐예요? 하얀색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철쭉가는 붉은 피로 물드는 데가 뭐예요? 이거는 그 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펜으로 시를 쓰는 거고 그 펜으로 쓰는 거를 붉은 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붉은 피라고 했어요? 그 시를 쓰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기 주어진 정보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지나는 일을 일으켰을 때 이거 같은 거구나. 그쵸? 시 쓰는 거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시라고 했으니까. 그쵸? 비척대며 지나가는 날. 쌀밭처럼 힘 역시 색채를 사용합니다. 시각적 심상. 종이장 위에 역시 그 시를 쓰는 종이겠죠. 피비린내 나는 한 송이의 죄가 눈물에 어려서 피곤하더라. 자, 여기서 이 죄는 누구의 죄냐? 바로 시적 화자의 죄입니다. 그게 피비린내가 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피비린내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반성이죠. 그렇죠? 자,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반성이죠. 자, 눈물이 어리는 겁니다. 내가 지난 그 시를 쓰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과정이고, 그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면서.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1년, 2년, 3년, 4년은 비유를, 그러니까 시 쓰는 걸 비유를 했고, 요 뒤에서는 자기가 시 쓰는 과정에 자기의 정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그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번, 맞는 말이죠? 그쵸? 하이안이 등과 관련지어 볼 때, 눈 내린 들은 흰종이, 그쵸? 붉은 피는 시를 찾는 열정과 창작 과정의 고통, 강렬한 이미지, 피니까 강렬하죠. 화살에 맞은 곰,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맞습니다. 시를 향한 열정이 부당한 폭력 앞에 좌절은, 이거 보세요. 부당한 폭력 앞에서 좌절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힘이거든요. 이거 외부의 힘이 있어요? 선생님 화살에 맞았잖아요. 이건 시를 쓰는 과정에서 이 피와 연결을 시키려면 얘가 거의 뭔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 의해서 내가 시 쓰는 게 막 방해받아서 힘들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는 시를 쓰는 행위와 관련을 짓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나 그러니까 정치나 현실과 관련져서 해석하면 안 돼요. 반영적 관점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주의적 관점. 이 시 내부에만 있는 정보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구조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거든요. 부당한 폭력 앞에 좌절된다. 현실이나 정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3번 틀렸어요. 자, 4번. 피비린내는 한 송이의 죄. 이거는 바로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 그쵸? 죄라는 거. 자기 죄를 떠올린다는 거는 이제 성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내의 의문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콧날이란 게 있고, 그쵸? 색연필, 망릴, 그 다음에 물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콧날은요, 코하고 날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쵸? 코하고 날. 자, 코하고 날하고 합치면서 발음을 해보니까, 여기 니은 있죠. 콧날 할 때, 요거 코 밑에는 없는데,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코는 밑에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적어준 겁니다. 이건 니은 첨가 현상이죠. 그렇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코라고. 뒷말이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날. 그래서 합성어예요. 코, 어근, 날, 어근. 합성어 맞습니다. 앞말의 끝으로 니은 소리가 첨가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적혔죠. 기억 맞아요. 색연필 한번 봅시다. 색연필 했을 때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바뀌었어요. 두 개가. 그쵸?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응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받침에 이응은 있는 거지만, 초성에 이응이 없는 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순서를 생각 한번 해보면, 기억이 이응으로 간 거는요, 비음화예요. 이응은 비음이거든요. 비음하고, 비음화의 조건이 뭐냐면, 비음이 있어야 돼요. 미음, 니은.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억, 평파열음이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이, 뒤에가,
그 미음 니은 이응. 근데 이응은 초성이 없으니까 미음 니은 비음이어야 됩니다. 그럼 비음의 영향으로 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평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걸로 네이밍을 해서 비음화, 비음이 되다 비음화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뒤에가 이 비음화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뭐예요? 뒤에 비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색 연필이 된 다음 생연필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니은 첨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다음 디귿 막닐이죠, 막닐. 막닐도 역시 지금 보면 요거 이응, 그다음에 니은, 그죠? 요것도 생연필하고 똑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막일이라고 읽지 않고 막닐이 되는 이유는 이 초성에 니은이 하나가 첨가가 먼저 됩니다. 니은 첨가된 순간 비음화의 환경이 되죠?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막의 닐 되고 두 번째는 망닐이 됩니다. 자, 그다음 리을 한번 볼까요? 자, 물약이에요, 물약. 물약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응 아무것도 없어요. 리을이 됐어요. 그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리을이 나타날 수는 없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니은이 첨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된 물약이 된 다음에 앞말에 리을이 보이죠. 뒤에가 니은이 됐죠. 그러면 앞말의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년을 끼쳐서 리을로 바꿔요. 그걸 우리가 유음화라고 합니다. 유음화 현상에 의해서 물약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니은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니은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앞말의 끝이 자음이에요. 뒷말이 여러 시간 합성어이기 때문이고, 맞아요.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합성어면요, 니냐, 녀뇨, 뉴 해서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니은 소리가 첨가된 후 미음의 영향으로 기억이 비음됐다. 아니죠. 미음의 영향이 아니고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니은의 영향. 이거 미음 아닙니다. 여기 니은이에요. 그죠? 니은의 영향으로 되었다. 3번 틀렸네요. 자, 리을은 니은 소리가 먼저 첨가가 돼야 돼요. 물약으로 바뀐 후에 리을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 한번 읽어볼게요. 일생 동안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다. 뭐가? 주어가 없네? 또한 청소년기는 이렇게 있네요. 또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는 이 들어가야 되네. 그쵸? 주어가 없네요? 니은 한번 봅시다. 자, 청소년기는 앞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 보이지 않네요. 자, 디귿. 오늘날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부적절한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 있다라고 한다? 멍청이.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있다, 여기서 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은 간접 인용절이에요. 간접 인용절은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를 쓰면 안 돼요. 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리을 한번 가볼까요? 청소년기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를 닦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갖게 되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두 개예요. 그렇죠? 청소년기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를 닦는 시기. 그렇죠? 이 시기에 갖게 되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왜요?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시기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가는 게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도 고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 밑줄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요. 사실 꽤 많아요. 양이 꽤 많은데 자료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한글 맞춤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후반 부분에 가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릴 건데 양이 워낙 방대해서 뭘 빼고 뭘 빼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정리는 한번 해보겠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생으로 올라갈 거예요. 거의. 자, 그래서 메꿔야겠다. 메꾸다가 있고 메우다가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무엇을 메우다, 무엇을 메꾸다. 메꾸다 하면 뭔가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수 표준어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메꾸다도. 그래서 얘는
발음 표현이에요. 자, 2번 봅시다. 여보란 듯이 나도 이제는 여보란 듯이 사버렸다. 이거 꽤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요. 여바란 듯이에요. 여바란 듯이 맞아요. 여보란 듯이는 안 돼요. 여보요, 여보? 아니죠. 여바란 듯이. 그렇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 홍군형. 네. 자, 홍구멍, 홍군형,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혼구멍, 그죠? 홍구멍. 그래서 혼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래서 홍구멍이 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선생님부터 이제 궁시렁대다가,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 보면 궁시렁대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궁시렁대다는 이제 구시렁대다, 궁시대다가 이제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없고요. 암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규칙이 없어서.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